안녕하세요. 일본의 소식을 쉽고 빠르게 간추려서 전해드리는 오늘의 일본입니다. 7월 6일 월요일 오전 뉴스 보내드리겠습니다. NHK 보도에 따르면 5일 도쿄 111명, 카나가와 21명, 사이타마 21명, 카고시마 13명, 후쿠오카 9명, 오사카 6명의 감염이 확인되는 등 총 208명의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일본 내 감염이 확인된 사람은 19,822명이며 요코하마 크루즈선을 포함하면 총 25,34명이 감염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한편 이날 사망자는 없었으며 누적 사망자는 일본 내 감염이 977명, 요코하마 크루즈선 승선자를 포함하면 전체 990명입니다. 이날 도쿄에서는 111명의 신규 감염이 확인되었습니다. 10세 미만에서 100세 이상의 남녀 111명이 신규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이 중 53명은 감염 경로가 파악이 되지 않거나 조사 중이고 58명은 기존 감염자의 밀접 접촉자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20대에서 30대가 총 73명으로 전체의 약 66%를 차지하여 젊은 층의 감염이 두드러지며 124명 중 유흥과 관련 감염이 46명, 간호시설 내 감염이 7명, 가정 내 감염이 5명, 회식을 통한 감염이 5명, 직장 내 감염이 4명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한편 이날 도내에 사망자는 없었으며 누적 확진자 수는 6,765명, 누적 사망자 수는 325명이 되었습니다. TV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현 시점에서 긴급사태 선언의 생각은 없지만 감염의 상황에 대해 주의 깊은 분석을 추진할 뜻을 나타냈습니다. 니시무라 씨는 신규 감염자 수는 3월 말부터 4월 초까지의 높은 수준으로 긴장감을 가지고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의료체제에 여유가 있는 점을 감안하면 지금 시점에 긴급사태 선언은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모르는 곳에 집단 감염 등으로 감염이 확산되고 있지 않은지 주의 깊게 분석을 추진해야 한다라고 말하였습니다. 또한 전문가 회의 폐지 후 새롭게 설치한 분과회의 첫 회의를 6일에 하고 싶다라고 밝히며 PCR 검사를 어느 범위까지 어떻게 넓힐 것인가, 어느 범위까지 행정비용으로 하는지 논의할 것이다라며 PCR 검사의 확충 방식에 대한 논의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또한 오미 시게루 분과회 회장은 접대를 동반한 음식점 등 감염 위험이 높은 곳에 PCR 검사를 집중하고 강약 있는 대책의 필요성을 지적하였으며 피난소에서의 대책에 대해서는 감염자가 1명 나오면 복수의 감염자가 있다고 생각하며 검사를 포함한 대책을 빨리 진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였습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서 니시무라 씨는 전철 이용량이 이전과 비교하여 수도권에서는 30% 감소, 칸사이 지방에서는 20% 감소 정도로 기업의 재택근무를 계속 부탁한다라고 말하는 한편 목의 위화감과 미각, 후각 이상을 느끼면 빨리 상담하고 지역을 넘는 이동을 피해달라고 호소하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과거 최다 22명이 입후보한 도쿄도지사 선거는 현직의 코이케 유리코 지사가 366만 1371표를 얻어 압도적으로 재선에 성공하였습니다. 이에 코이케 지사는 코로나로부터 도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고 생활을 지키기 위한 효과적 휴업 요청, 병원 경영악화로 인한 추경 편성, 올림픽의 효율적 개최 등을 언급하며 2기 도정의 중책의 책임과 도민의 강력한 지원에 기쁨을 나타냈습니다. これから大切な2期目、その重責を担っていく、その重さに大変責任を感じるところでございます。また喫緊の課題でございますのは何よりもコロナ対策、新型コロナウイルス対策でございます。都民の皆様方の健康、命、そして暮らしを守っていきたいと考えております。 코이케 지사는 밀접을 피하기 위해 가두 연설은 일절하지 않고 인터넷을 활용한 지지를 호소하였습니다. 재선 후 인터뷰에서 제2파에 데뷔한다는 의미로 매우 중요한 시기라며 다시 한번 공약한 도쿄판 CDC 질병대책센터를 창설할 생각을 나타냈습니다. 이야, 強かった。百合子山。高かった。百合子山。他の候補者に託していただいた票というのはたくさんあるわけですから、小池知事への課題っていうのは山積なんだろうと。コロナ対策の問題、それから、オリンピックの問題、それからカジノ誘致等々の問題について、都民の皆様に訴えて、そういう問題について、都政の問題について一定争点化できたかなと。 이번 도지사 선거의 투표율은 55%였으며 지난번 투표보다 4.73%포인트 하락하며 이번 도쿄도지사 선거의 레이스는 막을 내렸습니다. 한편 선거 후 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출구조사에 따르면 코이케 씨가 성별로는 남성의 50%, 여성의 60%가량의 지지를 얻었으며 연령별로는 각 연령대별 50에서 70%가량의 폭넓은 지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당 지지율은 자민 33%, 입헌민주 7%,
국민민주 1%, 공명 4%, 무당층이 42%였으며 가장 많은 무당층의 약 50%와 자민당의 70%가 코이케 씨에게 투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내년으로 연기된 도쿄올림픽에 대해서는 개최해야 한다가 27%, 중단해야 한다가 36%, 재연기해야 한다가 17%, 모르겠다가 21%로 중단 또는 부정적인 의견이 앞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일본의 심장인 도쿄의 주인이 코이케 도지사의 재선으로 끝나자 정부의 여당은 코로나19 대책 등에서 계속 연계할 방침을 나타냈습니다. 자민당 도쿄도 연합의 카모시타 회장은 코이케 지사를 지지한 사람이 많아 안도하고 있으며 코이케 도정에 최대한 협조하는 이정표가 되었다라고 하였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연속성이 중시된 결과라며 코로나19 대책이나 도쿄올림픽 개최 등에 대해 코이케 지사와 계속 연계할 뜻을 밝혔습니다. 한편 입헌민주당의 나가츠마 선대대책위원장은 야당 각 당이 뭉치지 못하였다. 다음 중의원 선거에서 자민당과 1대1 구도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야당 측은 코이케 지사에 대한 비판표가 분산된 것을 바탕으로 다음 중의원 선거 후보자의 단일화 등 공동투쟁 체제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큐슈 남부를 강타한 폭우로 강의 범람과 산사태가 잇따라 쿠마모토현에서는 사망과 실종 등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기록적인 폭우로 쿠마모토현의 쿠마강 등 2개의 강이 11군데로 범람하는 등 넓은 범위에 걸쳐 물에 잠겼고 각지에서 산사태도 일어났습니다. 이로 인해 희생자도 속출하였으며 히토요시시와 아시키타 마치에서 각각 9명 등 총 24명의 사망이 확인되었으며 물에 잠긴 노인 양호 보호시설에 14명을 비롯하여 총 16명이 심폐정지 상태입니다. 또한 쿠마무라에서 5명, 히토요시시에서 3명 등 총 12명이 현재 실종되어 경찰과 소방 및 자위대 등이 계속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쿠마모토현 내에 10개 이상의 지구에서 주민들이 고립된 상태로 있어 현은 가급적 빠르게 고립 상태를 해소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폭우로 피난시설에도 코로나19로 인해 기존 피난소와는 다른 풍경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5일 오후 4시 기준으로 724명이 대피하고 있는 체육시설에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단체로부터 제공받은 칸막이 세트가 조립되었습니다. 세로 길이 2m의 골판지로 만든 기둥으로 네모난 틀을 만들어 주위에 천을 걸어 개인 공간을 마련하여 프라이버시와 비말의 확산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피난소의 접수처에는 소독액의 비치와 마스크가 없는 사람은 마스크의 제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발열 체크와 밀폐, 밀집, 밀접을 피하기 위해 일정 간격 유지 및 창문 개방 등 감염 방지책을 실시하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5일 현재 쿠마모토현 내 86개의 피난소에 총 199가구, 1,502명이 대피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한편 폭우로 인해 사회 인프라도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편의점은 폭우 피해로 침수가 되어 임시 휴업에 들어간 곳이 약 10개의 점포이며 32,500건의 전화나 인터넷 회선의 이용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며 큐슈 일부 지역에서 대형 3사 통신사의 휴대폰이 연결되지 않는 지역이 속출하여 복구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또한 쿠마강 중심으로 14개의 다리가 유실되었으며 학교 또한 침수 피해를 입어 10개 이상의 학교에서 3에서 6일가량 휴교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번 폭우 피해로 인해 일본 정부의 비상재해 대책본부에서 아베 총리는 무엇보다 인명을 제일로 침수나 고립된 주택 등에서 실종자 수색에 전력으로 임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더위 및 코로나19 감염 확산 차단을 포함한 이재민의 지원이 시급함을 지적하고 식수, 식량 및 에어컨, 체온계, 간이 화장실 등의 물자를 피난소에 발송하며 인적 지원도 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추가 침수 및 피난의 장기화도 예상되므로 숙박시설 및 공영주택 등의 임대주택 확보를 시급히 추진하도록 관계장관들에게 지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재민 지원을 위한 이재민 생활 생업 재건 지원팀을 설치, 자위대 오비 소집 등을 추진하며 재해지에 계속 이어지는 비해 토사재해 및 하천범람에 충분히 경계하라고 호소하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7월 1일부터 마이너버 카드를 가진 사람들에게 쇼핑 등에서 사용하는 포인트를 환원하는 마이너 포인트 제도 이용 신청 접수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대응이 되는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이 가능한 컴퓨터와 마이너버 카드에 대응이 가능한 IC카드 리더 라이터기가 필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PC에서 신청을 진행할 때 마이크로소프트 인터넷 익스플로러 11 버전에서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불만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 내 가장 높은 점유율을 가진 인터넷 브라우저는 크롬이며 심지어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엣지 브라우저를 표준 탑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 브라우저에서는 대응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에 총무성은 대응 브라우저 확장에 진행 중이며 가능한 빠른 시기에 대응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총무성에 따르면 마이너 포인트는 4천만 명분의 예산을 확보하고 있으나 현재 128만 명 정도가 예약을 하고 있어 아직 접수에는 여유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간추린 단신 소식입니다.
코로나19 감염 확대로 연기된 국가공무원의 종합직 채용시험이 당초 예정보다 2개월여 늦게 5일 실시되었습니다. 이른바 일본의 캐리어 관료가 되는 국가공무원 종합직 채용시험은 당초 4월 1차 시험이 예정되었으나 코로나19로 2차례 연기된 바 있으며 5일 전국 37개의 시험장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올해 신청자 수는 16,730명이고 현재의 시험 제도가 도입된 2012년도 이후 최소입니다. 국가공무원 종합직의 최종 합격자는 필기와 면접을 진행하는 2차 시험을 거치고 다음 달 21일 발표될 예정입니다. 약 2년 전 서일본을 강타한 호우로 피해를 입은 히로시마, 오카야마, 에히메, 야마구치의 4개 현의 이재민 3,500여 명에게 설문을 실시한 결과 60%가량이 심신에 대한 영향이 있다고 답하였습니다. 심신에 영향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들에게 구체적 증상을 물어본 결과 잠을 자지 못한다가 35%, 약이 필요하다가 17%로 나타났습니다. 각지의 재해지에서는 보건사 등이 의한 정기적 방문 등의 활동이 이어지고 있었으나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활동이 많이 축소되었습니다. 이에 전문가는 생활재건 중 심신에 영향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편지를 활용하는 등 지금보다 더 세심한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하였습니다. 오늘의 일본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월요일입니다. 한 주의 시작 힘차게 하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또 새로운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기조TV였습니다.